얼마 전 육군사관학교 관련한 영상을 올렸다. 반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나름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3사관학교 편을 만들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 DC 인사이드가 나왔다. DC 인사이드는 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어질어질하는 글들이 많아서 힘들었다. 뭐 3사 출신 대령 진급을 보며 타 출신보다 못하다고 난리인데 핑계를 대자면 3사관학교가 후보생에서 상급기수로 넘어가면서 대령 진급기수에 들어갈 수 있는 96군번, 97군번 2년에 걸쳐서 단절됐기 때문에 대령 진급 대상자가 적다고 핑계를 대본다. 나의 모교인 3사관학교는 말이 사관학교지 비사관학교로 본다.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거해 적용받는 것은 육사, 해사, 공사 3개뿐이며 3사관학교는 본래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에 의거 만들어진 것이며 과거에 있었던 단기사관학교, 해군 이사관학교, 공군 이사관학교, 육군 이사관학교가 없어지면서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이 육군 3사관학교 법으로 바뀌었다. 고로 3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적용받지 않아서 자동 장기가 아니다. 우리는 단기다. 의무복무가 6년이니 따지고 보면 중기복무자다. 3사관학교도 육사와 같이 2년간의 생도생활을 하며 3학년부터 시작해 정복, 예복, 금우복 등등 수많은 보급품을 지급받으며 품위유지비도 받는다. 3사관학교는 꽤나 메리트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전문대, 학은제, 4년제 등 다양한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다. 물론 똑똑하고 애초에 좋은 학교인 친구들도 있으나 고등학교 시절 이수에 담을 쌓고 있다가 20살 뒤늦게 정신을 차려 열심히 준비해 지원할 수 있는 뭐랄까 마지막 남은 인생 역전, 대한민국의 무관 과거시험이랄까? 아무튼 사실 이게 매우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사관학교 입결이 낮으니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임관에 나가보니 그냥 군인에 맞는 애들이 제일 잘했고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고군반이라는 곳에서 육사가 싹쓸이를 해야 정상인데 고군반의 성적 비율, 1등 비율은 고루고루 출신별로 가져가니 그냥 임관에서 잘하는 놈이 장땡이다. 결국 케바케다. 지금부터 인터넷에 나와있는 거 말고 졸업생이 말하는 진짜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첫 번째, 개빡신 훈련. 3사관학교는 내가 장담컨대 장교 육성 과정 중에 훈련을 제일 많이 제일 빡시게 한다. 일단 3사관학교는 안에서 공수훈련을 제외하고 모든 훈련이 가능하다. KCTC도 장비만 있으면 쌉 가능한 훈련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계군사 훈련 동안 매일 완전군장을 메고 훈련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밀덕들의 훈련 마리움에 대한 충족은 매우 만족으로 채워줄 수 있다. 실제로 학군단 후보생으로 가서 훈련받거나 혹은 군사학과에서 병영체험을 하다가 훈련의 충격을 먹고 3사관학교로 넘어오면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훈련에서 오는 패기. 3사관학교는 사실 매우 만족하는 고객 서비스로 소위를 만들어낸다. 매우 넓은 학교에서 시키는 띵걸음만 해도 특급을 받을 수 있다. 특급을 못 맞은 놈들은 뚝배기를 깨. 아무튼 체력 특급에 3사관학교에서 배우는 훈련만 다 한다면 사실 야전에 갔을 때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사 출신들이 야전에 나가면 졸라 센 척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훈련을 빡세게 받아서 세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육사가 4년 동안 배우는 것을 3사는 몰아서 2년 동안 배우기 때문에 망각주기도 짧고 타이트하게 다져져서 혈기왕성한 소위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세 번째, 트레이드 시장의 인기. 3월에 임관하는 육사, 3사, 학군 이렇게 3개의 출신들이 야전부대에 뿌려지게 되는데 트레이드 시에 육사와 3사는 갈라지는 경우가 꽤나 있다. 저번 편에서 언급했듯이 육사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 사단에 육사 2명에서 3명, 3사 5명에서 6명, 학군 20명에서 30명 이런 식으로 야전부대에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듯이 3사는 육사 다음으로 인기 순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유는 육사와 다르게 3사는 우리 부대로 데리고 오면 고군만 가기 전까지 상급 부대 빼앗기지 않고 부려먹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과거에는 1차 중대전까지 시켜먹고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전입온 대대장의 입장에서 잘 뽑으면 안정적으로 소대장부터 참모까지 쓸 수 있는 장교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반부터 먹고 들어가는 전부가 꽤나 중요하다. 보병의 경우 과거에는 소위 때부터 소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방부대에 가는 육사와 3사는 소초장으로 들어갔다. 장기는 대부분 소초장 밀어주긴 하는데 육사는 이미 장기가 되었으니 육사를 제외한 출신간 장기를 선발할 때 3사가 유리한 점이다. 네 번째, 장기복무의 유리. 다음 학군단 편에서 설명하겠지만 장기복무의 3사관학교가 초반에 매우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한다. 육사와 함께 가더라도 육사는 비중 있는 곳에 뽑혀간다면 그 다음에 비중 있는 자리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3사를 뽑을 수 있다. 그렇게 뽑힌다 한들 들어가서가 매우 중요하다. 기대치만큼 하게 된다면 예상했던 참모보직을 수행하고 중2 때 들어가는 1차 장기복무 선발에 확실히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공수마크의 간지. 3사관학교의 장점에서 가장 큰 것은 공수훈련이라는 것이다. 요즘 가짜 사나이 강철부대로 특수부대 뽕이 찬 젊은이들에게 특수부대만큼 달콤한 유혹이 없는데 3사관학교는 전생도 공수훈련을 받아야 임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훈련은 꼭 받아야 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게 아니다. 근데 야전에 나가면 전투복 위에 뭔가 날개 달린 것이 있으면 요즘 병사들도 공수마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초대장님 낙하산 타셨습니까? 하면서 묻고 그러면 거기에 공수훈련 썰푸는 맛이 꽤나 있다. 부사관들 중에서 공수훈련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 공수훈련은 그런 게 좀 개꿀이다. 여섯 번째, 호봉. 대부분의 장점이 육사와 좀 겹치는 감이 있는데 육사의 절반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다. 육사는 생도 4년을 2호봉으로 인정.
3사는 생도 2년을 1호봉으로 인정해줘서 임관하자마자 소위 2호봉이 된다. 이후 중2부터 2호봉으로 시작하고 한 개의 호봉은 지속 유지된다. 학사 동기와 10년 근무로 계산한다면 약 1000만원 이상 더 모을 수가 있다. 그리고 3사의 부사관이나 병사를 하다 온 친구들도 호봉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다들 오해하는 게 자신이 한 개 다 받아서 소위 5호봉, 6호봉의 꿈을 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위는 3호봉이 맥스다. 이 뜻은 육사보다 돈을 더 버는 꼴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장점은 확실히 육사와 겹친다. 3사도 육사처럼 탄탄한 동문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라. 3사는 육사보다 2배의 인원이 많고 같은 기수라도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꽤나 있다. 일부 소수의 병과 정도야 같이 초군반도 가기 때문에 동기들의 이름을 기억하긴 하는데 보병과 포병 같은 대규모 병과는 동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육사는 동기들끼리 경쟁자 같지만 장군이 아닌 이상 같은 부대에서 진급으로 다투는 경우가 없다. 그렇지만 3사는 야전에서 동기를 경쟁자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동기는 적이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다. 첫 번째, 의무복무가 왜 6년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기도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의무복무가 6년이다. 국가의 비용이 들어간 산출 비용을 판단해보면 이건 불공정 거래인데 일단 학사와 학군을 제외하고 육사는 4년 동안 생도생활에 10년이 의무복무라고 하면 2년의 생도생활을 했으면 5년이 의무복무가 맞겠다. 그럼 이게 또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사관학교 설치법에 등장하지 않은 간호사관학교가 있는데 간호사관학교는 의무복무가 6년이다. 간호사관학교가 4년 생도생활에서 6년이면 3사관학교가 2년 생도생활을 했으면 3년은 좀 너무했고 한 4년은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이게 좀 거슬리는 게 일반적으로 24살의 소위로 임관, 만 6년 차에 전역을 하면 30살이다. 29살과 30살, 20대와 30대의 큰 차이라고 느껴진다. 단점 두 번째, 버프는 짧다. 앞서 설명한 3사관학교의 트레이드 시장의 인기는 단지 소위 때뿐이다. 육사는 지속 트레이드 시장의 인기가 유지되지만 3사관학교는 소위 때 단 한 번뿐이다. 그 이후에 트레이드 시장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육사는 전역할 때까지 육사 프리미엄이 있다. 결국 임관에서 1년 안에 실력이 다 들통난다.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을 계속해서 잘한다면 지속 가능한 버프가 되는 거고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전역하면 된다. 생도기간 외박이 짜고 영천이라는 별의 도시에 별처럼 멀리 있다. 3사관학교는 대대로 외박의 짜기로 유명하다. 라떼는 그래도 외박이 좀 자유로웠고 심지어 귀찮아서 안 나갈 정도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사관학교 학교장은 3사 출신이 온다. 대부분 이곳은 전역하는 장군들의 자리인데 이왕 전역하는 거 좀 쿨하게 학교 지휘도 좀 하고 이왕 하는 거 졸라 빡시게 하고 어마무시한 소위를 만들고 그만큼 휴가나 외박에 쿨하게 쓰면 좋은데 빡신 건 개빡시게 하면서 외박을 쪼여서 3사관학교 생도들 스스로 학교를 욕하는 꼴이 나고 외박의 외로움에 발버둥치다 퇴교한 사람들은 DC 갤러리로 몰려가 3사의 악플러가 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단점 네 번째, 전공은 거들 뿐. 3사관학교를 진학하고 전공을 선택하는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심지어 전역 후 진로까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공계를 제외하고 3사관학교 전공은 여러분들 전역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잘할 수 있는 곳,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으로 가라. 3사관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전역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공병 말고 글쎄 없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병과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전수대학에서 했던 전공을 살려서 훗날 전역하고 전공을 살릴 생각이라면 그냥 3사관학교로 오지 마라. 뭔 생도생활 2년, 군생활 6년을 전역 후의 삶을 위해서 8년을 태워? 20대를? 추가적인 충고. 3사관학교에서 임관하거나 혹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생도들은 잘 들어라. 연장은 넣지 말아라. 가끔 의무복무 6년에 연장복무를 신청할 때 내가 군대에 뼈를 묻을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장기와 함께 4년 연장을 넣는 바보들이 있는데 그러다 장기가 안 되면 전역도 못하고 10년을 채우고 나오는 처참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물론 늦게까지 버텨서 장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의무복무 기간 내에 장기가 되지 않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2의 삶을 도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30살에 전역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건 내 주변 동기들 선후배 모두 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본 바로는 단 한 명도 없다. 물론 베스트는 육사를 간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3사관학교가 별로냐? 내 주변 전부 다 3사 나와서 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원하는 걸 추천한다. 이상 전달 끝.